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좋은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세법을 무서워하지만은 또 많이 어기는 것 같아요. 먼저 다운계약서 이야기인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약서, 다운계약서지 않습니까? 고위직 공무원들 청문회에 나오는 단골 메뉴가 바로 다운계약서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고위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필수 코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만큼 다운 계약서가 과거에는 좀 만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다운 계약서 작성이 부동산 고수들의 필사기였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한 부동산 거래가 지금 국세청하고 시군구청 간 부동산 거래 정보가 다 지금 통일됐지 않습니까? 일원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다운 계약서 쓸 자리가 사실상으로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를 제외한 아직까지도 토지나 분양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를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하지만 이 또한 국세청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분명히 와요.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좀 정정당당하게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어야지 그 돈은 오래 가고요. 또 마음 편하게 살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벌어야지 다음에도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버는 돈은요, 한때 절세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정정당당함이 없으므로 차후에 언젠가는요, 편법과 불법만 찾아다니다가 결국 언젠가는 크게 당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서 알아요. 150억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불법과 탈법을 인해서 갑자기 세금을 30억, 40억 뜯어 맞아 보세요, 여러분. 버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세금 낼 거 내고 정정당당하게 돈 버는 습관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지난번 방송에서 서울의 모 아파트가 10억 원대에 거래되는 것이 갑자기 5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돼가지고 좀 이상한 거래였다라고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갑자기 반값 아파트가 됐으니 이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거래가 집주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수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서에 기한 계약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언론 기사에 의하면요, 이 집을 판 사람이 외국인 다주택자라는 거죠. 따라서 6월 달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인에게 저렴하게 팔았다는 거예요. 역시 매도인은요, 주택수를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지인에게 저렴하게 매도한 이러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매매 거래의 핵심은요,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확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3, 4년 동안 거의 2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핵심은 첫째, 본인의 양도세 다운이에요. 두 번째, 매수인 입장에서는 10억에 거래되는 취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5억대에 낮추니까 매수인도 취득세를 다운한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에 대한 구청과 서울시는요, 잔금 처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잔금 처리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밀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진짜 이렇게 뭐 10억대를 5억대 줬다고 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면요,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데요, 법 제35조 1항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그래요. 원래 법이 어렵고 아주 힘든 거예요. 자, 먼저 뭐 단어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좀 쉽게 단어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는 먼저 가족, 특수관계인이죠. 부모, 자식, 특수관계인이지 않습니까? 또 친척관계, 특수관계인이고 회사 직원이다. 이것도 특수관계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가족이나 친척, 회사 직원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즉 다운계약서를 말하는 거고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업계약서를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즉 증여로 본다는 거겠죠. 그러하여 증여세를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대가라는 거는 즉 거래된 금액을 그 대가라는 거고, 시가라는 거는 시중에 거래되는 금액, 시중 가격이 이제 시가라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대가라는 거는 예를 든다면 5억대에 거래된 건 대가고, 시가라는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건 10억대지 않습니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항으로 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라는 거는 그냥 타인과 타인 관계, 그냥 조금 알고 있는 사이, 그런 사이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되겠죠. 아무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도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쓴 경우에는 여기에도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그냥 핵심만 뽑아드리면 이거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첫째, 시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둘째, 3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10억 원대가라고 한다면 여기서 30%를 빼고 70%로 한다면 그 금액은 7억 4,200만 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7억 4,200만 원에서 지금 신고된 금액, 거래 가액이 5억 4천에 거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액이 2억 200만 원이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즉 2억 2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또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이 계약이 만약 허위의 계약이라면, 허위의 다운 계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허위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한 세금 응징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태료 폭탄이 날아온다는 거겠죠. 다운 계약서 처벌 및 가태료를 살펴보면요, 당사자들은 신고 납부 불성 시 가산세가 부담되고요, 또한 양도소득세가 새로 추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4억 주고 샀는데 10억이다. 그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무섭지 않습니까? 특히 다주택자라면서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수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취득금액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가태료까지 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또 이렇게 또 참가하고 또 알려주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러한 행위에 같이 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가태료를 문다는 거예요. 또한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괜히 탈세에 이렇게 응답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잘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고요. 국세청이 만약 과거 자료까지 다 들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지 뭐. 그래요. 그러니 이제 다운 계약서니 업 계약서 등등 이런 부분 그냥 안 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처럼 다운 계약서를 잘못 쓴 경우 언제 폭탄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